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9월 16일 새벽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어제 신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기소를 다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미향 치매 할머니 돈까지 기부 유도.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있으면서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인 것을 이용해 길 할머니가 국민성금으로 받은 성금 1억 원 중에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 정의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심신장애를 이용한 편취로서 준사기죄입니다. 윤 의원은 또 시민성금과 위안부 할머니 쉼터 운영비 등에서 1억 35만 원을 빼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상 배임 등 죄명은 모두 8개입니다. 윤 의원이 기소됐다는 소식은 이틀 전 국회 본회의 중에 알려졌다는데 윤 의원의 반응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죠. 그 뒤에 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 도대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죄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더욱이 검찰이 언제 위안부 할머니들 욕보였기에 또 욕보였다고 하는 겁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욕보인 건 윤 의원 같은데 말입니다. 여하튼 그녀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썼다며 횡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길 할머니 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참 말 어렵습니다. 치매 환자의 정신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건가요?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윤 의원을 옹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친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문엔 지금의 검찰이 처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사가 있더군요. 서부지검이 윤 기소, 추라인 중앙, 동부지검과 달랐다. 이 검찰 내부에서도 자존심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딸 유학과 주택 구입에 기부금을 쓴 의혹을 덮고 불기소를 했다면서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서부지검에서는 기소될 범죄가 동부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는 안 된다면 그건 검찰인 것을 포기한 것이겠죠. 자, 동아일보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사건입니다. 보좌관 추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특종이라면 특종이겠죠. 검찰이 12일 추 장관이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이라고 합니다. 최 씨는 추 장관이 보좌관을 하다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죠. 미 이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도 최 씨로부터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는군요. 3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는데 최 씨는 문의 전화였지 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전화를 썼을까요?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자신이 시킨 바 없다고 했죠. 결국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최 보좌관 그리고 김모 대위의 진술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짜맞추기 진술처럼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전화로 문의만 했는데 지역대 지원장교가 뭐가 답답해서 밤늦게 직접 당직 사병에게 찾아가 서모의 휴가 미복귀를 연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더욱이 서모의 3차 휴가 명령, 그러니까 병가에 이은 연가 명령은 휴가가 시작된 다음 날인 6월 25일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사병에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월요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했느냐 하는 질문에 정말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야당 의원이 계속되는 추궁에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수사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재밌는 건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은 휴가 미복귀를 한 것이지 탈영한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탈영자도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달라. 추 장관도 법조인인데 그건 아니죠. 휴가 미복귀는 곧 군무이탈죄, 그러니까 탈영죄가 성립되는 건 법조인이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또 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탈영인이 황제 휴가 같은 용어를 쓰는 건 야비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민원을 넣은 콜센터 녹취 파일은 3년이 지나 지난 6월 폐기되었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은 부랴부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만 8개월 만입니다. 과연 민원을 넣은 목소리는 그 서버에 남았을까요?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자신은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했고, 남편이 전화를 걸었는지는 주말 부부라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문서에 부모라고 적시한 민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역시 추 장관 아들 사건입니다. 제목은 추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따왔습니다. 군, 능력 있는 내 아들 제비 뽑기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자신의 아들이 평창올림픽의 통역관으로 파견될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 추미애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에 군에서 제비 뽑기로 선발했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결국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운동군 특징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선민의식이자 특군의식입니다. 아들 서모도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을 내가 갔어야 됐는데 땡땡땡땡만 꿀 빨았다. 그 대화방에서는 지원 반장을 뜨다는 조반이가 서모 앞에서는 살살 긴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은 군에서도 어머니 위세를 단단히 업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하나 더 보죠. 윤미향 기소가 헤드라인입니다. 윤미향 결국 법정 선다. 검 1억 사적 유용. 그 아래 정의연 의혹 수사 넉 달 만에 불구속 기소가 된 사실을 소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부당 보조금 및 기부금 부당 수령 등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월 정의연 회계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촉발된 의혹들은 검찰 공소장에 대부분 적시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복무든 윤미향 의원의 횡령이든 지금은 온통 스캔들 기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권력의 타락에 쏠려 있는 거죠. 제3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후진적 민주주의에서 드러나는 권력 남용과 부패로 인한 정쟁에서 한 발도 우리는 더 못 나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직전 대통령을 권력을 사유화했다 하여 탄핵을 하고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 하여 구속시킨 권력인데 이제 자신들이 세웠던 정인이 공정인이 하는 기둥들이 일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인용하는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시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 스캔들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라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스캔들에 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공격에 희생양이 된 것처럼 포장해왔죠. 윤미향 의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지난 5월 예찬 당시 대표가 한 말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우상호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의 정치 입문을 막자 할머니가 분노한 것이다면서 윤미향을 옹호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과 그의 절 정경심은 재판을 받고 있고 윤미향은 횡령과 사기, 준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적어도 검찰 공소장으로 보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죠. 바꾸고 말하면 전 정부와 주류 사회를 부패한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며 스스로를 정의롭고 공정한 개혁 세력으로 자부하던 권력이 이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교육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면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나라 청년들과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병역 문제에서 특혜 논란을 부른 사건입니다. 둘 다 공정성 문제죠. 여기에 윤미향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도 연계된 문제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집권 여당은 도덕성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답답해진 사람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이낙연 대표입니다.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히려 했는데 뜻밖의 암초를 만난 거죠. 그것도 추미애, 윤미향 둘씩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추미애 아들 사건에 역공을 취했습니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정말 놀랍더군요. 당 소속 의원들이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음모 사격이 오발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예광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윤미향 기소권이 날아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불운하다고 해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악재가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게 잠복되어 있습니다. 대량 정예고 사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 문제도 휘발성이 아주 높은 문제죠.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웬 재산이 그리 많으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실수가 민심 위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부동산 3법으로 시작된 민심 위반은 연말 종부세 폭탄이 터지면 한층 가속화될 겁니다. 이 판에 통심이 위임하는 직업은 국민 대다수를 코웃음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권력이 얼마나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끝내 밀어붙이겠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예상을 깨고 이낙연 대표는 모든 문제에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건 그 단적인 증거죠. 하긴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도 추 장관을 감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침소봉대된 면이 있을 것이다. 이제 사태가 흘러가는 걸 보니 민주당은 친문이 절대 권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친문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 친문들은 지금 조국 때처럼 과천 법무부 청사로 꽃바구니를 보내고 있다 합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배달된 꽃바구니만 몇십 개가 된다는군요. 그 바구니에 달린 이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일들이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임덕을 부른다는 걸 왜 모르는 것일까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열린민주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백년 정당을 장담했습니다. 탄도리들이 그때 탄생을 했죠. 그때 친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로 민심을 잃기 시작하면서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리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당 러쉬를 불렀죠. 20번이 넘는 이합집산 끝에 건건히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민심이 완전히 떠난 뒤였습니다. 그 모두가 삽시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야당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대선 주자가 있었지만 지금 야당에는 민심을 모을 대선 주자가 없다는 거죠. 열린우리당 몰락의 원인을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에게서 그때와 똑같은 오만을 보았다면 지나치 말일까요? 그러나 조국, 추미애, 윤미향을 관통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있다면 그건 분명 오만입니다. 자신들은 뭘 해도 된다는 오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국정 부정평가는 50%입니다. 그 중에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무려 35.3%이더군요. 반면 긍정평가는 45.6%인데 매우 잘한다는 의견은 25.1%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휴가 신청을 해도 되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폭주한다고 하는군요. 저는 제 책 진실이 적들어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를 도박보다 더 나은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썼는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정치보다 더 나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